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에서 바이오를 가르치고 있는 이호은 케이틀리 강사입니다. 와, 어느덧 2020년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와, 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난 14년간 압구정에서 학생들에게 바이오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저는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진료는 이호은 강사에게, 그리고 처방과 약도 이용 강사에게. 네, 이런 마음으로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여름방학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설레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학생들을 또 만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름방학 때 어떤 수업을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을 한번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0 Summer Break Biology. 자, 저는 7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과목들은 IB Bio, AP Bio, 그리고 SAT Bio, Regular Honor Bio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다른 수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덧 8월이 됐네? 근데 조금 있으면 학교 개학이야. 근데 AP Bio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당황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딱 열흘 동안 학원에 매일 오면서 근데 매일 오는데 질리지 않도록 딱 2시간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시간으로 1학기 진도의 80%라도 끝내는 포스트 세션 AP 바이오를 준비를 했고요. 자, 드디어 8월 달에 SAT 바이오가 열립니다. 5월 달도 취소돼, 6월 달도 취소돼. 8월은 취소될까 어떨까 마음들 졸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8월은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8월 SAT 바이오를 맞아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정말 집중하는 SAT 속선만 그 코스도 저희가 포스트 세션 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7월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는 SAT반 있고요. 자, AP바이오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AP바이오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7월 1일 혹은 7월 2일에 기강을 합니다. 2.5시간으로 총 18회 45시간 동안 1년 진도의 90%를 다 끝내버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진도를 다 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한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 하나 염두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진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1단원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있고 에볼루션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전체 1년 진도의 90%를 제가 여름방학 때 끝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바이오 시험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막 암기해서 푸는 거 아니고요. 시험 문제 딱 보면 무슨 논문 한 편 읽듯이 굉장히 막 사이언티픽 컨텍스트가 너무 많고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빨리빨리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데이터 experimental result를 막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시츄에이션에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려면 여름방학 때 교과서를 한번 읽어야 됩니다. 학기 들어가서 읽기에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정리본도 같이 드려요. 이제 딱 정리해서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자,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학교 들어가서 GPA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너무 유용하고 유익했다고 그런 피드백이 많이들 옵니다. 자, 매 수업 10분 전에 퀴즈니까 수업 시간은 딱 2시간 반이라 하더라도 앞에 10분 그리고 퀴즈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제 퀴즈, 그죠? 리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또 10분, 그러면 한 뭐 얼추 2시간 40분에서 45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의 트라이머스터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 AP 시험과 유사하게 제가 내고 있고요. 자, 지금 진도표를 보시면 진도가 다 짜여져 있어요. 8회, 13회, 18회에 3번의 exam review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학교에서 AP 바이오 과목을 가르쳤었어요. 예, 교등학교에서 AP 바이오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AP 바이오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퀴즈와 테스트를 내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기출문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 시험에 나올 법한 GPA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열심히 예습을 시키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제가 모든 수업을 다 VOD로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한 게요. 아니 어떻게 애들이 45시간 동안 배웠던 거를 그대로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 시간 수업했던 거 VOD로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에 시험이다. 그럼 그거 꺼내서 애들이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유용했다고 정말 너무 좋았다고 애들이 미국 가서도 계속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VOD 그거 다운
만료됐는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 학생이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학생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은 최대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AP바이오를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자, Regular Honor Bio 말씀드릴게요. 자, 월수금 화목토반이 있는데 화목토는 일주일 늦게 7월 7일 날 개강을 합니다. 월수금반은 14회 그리고 화목토반은 16회로 시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년 내용의 85%를 끝낸다면 화목토반은 1년 내용의 거의 100%를 다 끝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과서 정리본 단원별 문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매 수업 10분 전 퀴즈 그리고 두 번의 테스트 그리고 모든 수업의 BOD를 제공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레귤러 언어바이오 배우는 친구들 이제 갓 8학년 졸업해서 9학년 올라오는 애들이잖아요. 물론 10학년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 어려요. 아직 어려서 제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있고 자, 수업 시작하고 첫 15분은 그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다른 매터리얼로 정리본으로 제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시험을 보고 퀴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방법에 또 제가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 바이오 학생을 두신 어머니들이 이런 고민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아니 레귤러인데 언어바이오 학생들이랑 같이 여름방학 때 수업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정말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어서 레귤러 학생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는 않고요. 또 레귤러 아이들이 레귤러 너머로 언어까지 공부를 해두면 학교 가서 선생님이 레귤러 선생님이 레귤러 시험처럼 매번 쉽게 내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끔씩 시험을 어렵게 내실 때 언어바이오 수준으로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진짜 시험을 잘 본대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어렵게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귤러 언어 제가 묶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도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14회까지는 월수금반 그리고 화목토반은 두 회가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월수금반 들었던 친구들도 화목토반으로 옮겨서 나머지 두 회 듣고 가도 됩니다. 아니면 VOD 가져가도 되고요. 자, IB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월수금 11시부터 1시까지 SL은 14회, HL은 18회로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진도는 Core, AHL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커버를 할 거고요. 옵션이라고 학교마다 네 챕터 중에서 한 챕터를 골라서 강의하는 그런 단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진도가 다 다르고 그리고 주로 2학기 때 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옵션은 수업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코어는 HL과 SL이 어차피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14회에 걸쳐서 총 6챕터를 다 끝내버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회는 HL 학생들만 오면 됩니다. Additional HL 5챕터 중에서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들 단원 한 두세 단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Year 1과 Year 2가 같이 섞여서 이 클래스를 듣게 되는데 Year 1은 1회차부터 들으면 되고요. Year 2인 학생들은 Year 1 때 들었던 거 안 듣고 Year 2 선행만 골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어차피 학교 가면 5월 달에 IB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Year 1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와서 같이 시험을 내세요. 그래서 그냥 여름방학 때 복습 겸 GPA 대비 겸 IB 시험 대비 겸 그냥 Year 1서부터 그냥 쫙 다 들으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예, 작년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듣고 가서 그게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IB 바이올로지 말씀드리고 매 수업 전에 퀴즈가 있고 모든 수업에 BOD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열심히 풀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거기서 내요 문제를. 네. 그리고 SAT 바이오입니다. 자, SAT 바이오 드디어 8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8월 달에 시험을 한 과목을 봐야 된다면 SAT 바이오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AP 바이오 안 해도 regular honor 바이오 했던 친구들 SAT 바이오 충분히 볼 수 있어요. SAT 바이오가 물론 사고력이 요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인 시간만큼 배신하지는 않는 과목이에요.
왜 진짜 다른 과목들은 정말 이과적인 사고가 막 돌아가야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많은가 반면 AP 바이오와도 좀 성격이 달라요. SAT 바이오는 정말 암기력, 네, 정성, 얼마나 내가 정성스레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붙잡고 끌어갑니다. 카리스마 있게 이 SAT 바이오는 제가 욕심껏 아이들을 진짜 쫙 조여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자, 개념 11회 3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개념을 끝내고 문풀은 8회 24시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14년 동안 모든 노하우를 갈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성공담들 모아 넣었고요. 제가 최고의 정리본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문제와 실전 문풀 세트 33세트. 진짜 많이 풀리죠? 이렇게 많이 풀려야 진짜 시험장 가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수업 VOD 제공하고 매 수업 전에 퀴즈 보는 거 동일합니다. 자, 이제 진도표를 올려놨으니까 진도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AP를 22년에 치른 학생들은 AP 뒤에 부분 버렸잖아요, 올해. 그죠? 그래서 AP에는 나오지 않지만 SAT에 나오는 단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AP 바이오 들었던 친구들도 SAT 바이오 개념 클래스를 들어야 됩니다. 단 11회 다 들을 필요 없고요. 5회차 혹은 6회차부터 들을 수 있게 제가 배려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저랑 상의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트 세션 AP 바이오예요. 자, 8월 달부터 어이구 급해서 열흘 동안 매일매일 학원 올 우리 친구들 1학기 진도의 80% 끝내드립니다. 교과서로는 못할 것 같고 정리본으로 쫙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 수업 10분 전 퀴즈, 모든 수업 VOD 제공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진도표 올렸고요. 자, 우리 포스트 세션 SAT 바이오 클래스는 도대체 뭐냐? 7월이랑 뭐가 다르냐? 자, 이 클래스는 개념이 딱 4시간 14회로 끝나요. 오잉?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regular 그리고 honor 때 배웠던 거, AP 때 배웠던 거 각자 공부 복습 다시 하시고 자, AP 때 안 배우고 regular honor bio 때 안 배웠던 그러나 SAT 바이오에는 나오는 그 내용만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 4회 14시간 동안 요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부분 개념은 아예 안 하나요? 그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 7월부터 차근차근히 개념하는 그 클래스를 듣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문풀 저희가 할 때 8회 24시간에 개념을 아예 안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한번 슉 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속성으로 내가 SAT 바이오를 끝내야겠다. 나 AP 바이오 했기 때문에 좀 SAT 바이오는 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랬던 친구들 이 클래스 제가 권해드립니다. 교재와 매 수업 전 퀴즈 모든 수업 VOD 제공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름방학 때 준비한 수업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참 많은 변동들이 있어서 어려운 시간 지나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학원 강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배를 탔다 그런 심정으로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겪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수업을 또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학원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 저를 만나게 된다면 제가 제 동생처럼 제 조카처럼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껏 마음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여름방학 때 만나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이호은 메이커즈 바이오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즈 수학쌤입니다. 에릭쌤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수학 할지 말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컸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는 거 당연히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시 사이트에서 나온 출판사 교재들로 공부를 하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풀이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원래 그 문제풀이가 없는 개념 공부란 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죠.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개념이란 것 자체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고교 수학은 특히나 도구적으로서의 그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념 수업을 할 때 이 개념을 배우는데 언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따라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짝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그 연습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개념 수업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귀로 듣고 뭐 눈으로 보고 근데 또 집중하기는 싫어서 대충 필기나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심해가지고 자기가 꼭 책 같은 거 눈으로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나는 그럼 들어봐야 뭐 별로 소용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딴짓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수학 공부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가 가장 자극을 많이 받아야 되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진짜로 그 수학을 공부하는 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할 거고 문제들 자체가 살짝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한 2시간 내내 집중해서 머리를 정말로 쓴다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쓰고 자기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한 거를 계산 과정을 통해 손으로 계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수업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제 수학 공부는 아니지만 수학 공부 같은 거 그래서 수학 공부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필기가 되는데요. 이 필기를 하게 되면은 비주얼라이즈드가 돼가지고 뭔가 대단히 만족감을 주게 되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필기 중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남학생들은 필기를 또 아예 안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불안해서 막 원노트 같은 거 복사해서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애들은 또 이거 받아가면 좀 뿌듯한가 봐요. 근데 뭐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은 아닌 거고 좀 더 이렇게 메타인지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 적기보다는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메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학에서 이제 좀 딜레마인 부분이 노트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쭉 적고 이퀄스 하고 넘어가고, 이퀄스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뭔가 보기 좋게 푸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수학 잘하는 친구들 보면 꼭 이렇게만 풀진 않거든요. 수학은 항상 그 간결하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얻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미국 수학 선생님들이 채점을 그렇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수학답게 답을 빨리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학교 수학 선생님 취향대로 그 답을 포장하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완전 자기 맘대로 채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선생님 그 취향 파악하는 것까지 연습이 돼야지 성적을 받기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오답노트에 대해서도 테스트 자체가 그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머리를 쓰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테스트 시간에도 시험 그 실력이 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 테스트는 그냥 테스트일 뿐이지 공부를 하고는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몸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오답 노트도 이거 마치 그 미술 시간을 방불하게끔 막 공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쁘게 옮겨 적는 거에 이렇게 포커싱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오답 노트라고 하면은 자기가 처음 문제를 풀 때, 이 정보들을 왜 못 끄집어냈는지, 자기 머릿속에서 왜 연결을 못 해냈는지, 뭐 어떤 부분이 틀렸고, 자기가 어떤 순간에 계산 실수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 정리를 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 문제를 외우려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수학 공부 같은 것들이 비주얼라이즈드 돼서 뭐 수업 관리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여기 너무 매몰돼 버려가지고 진짜 머리 쓰는 수학 공부를 좀 놓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그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저학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마음이 조금 급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학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학생 스스로 겪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선생님들이 이런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짓을 해버리게 되죠.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대로 또 점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실수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정말 롱텀으로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체 검증력을 좀 이렇게 갖춰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정말 100% 맞을 수 있는지 맞았다는 확신이 있는지도 이렇게 스스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지시면은 선생님들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회들을 자꾸 뺏어버리게 돼요. 기다려주질 못하고.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좀 머리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계산 실수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뭐 엄마는 뭐 너 나이 때 그러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결국 그 트라우마 반응밖에 주지 않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AMC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수학이 좀 어렸을 때 특히 너무 쉬워가지고 애들이 지적으로 자극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MC 8 같은 경우를 그런 경우에 권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이옵스 사이트에서 나온 그 교재들이 커리큘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뭐 그걸 이용해서 뭐 입문반, 실전반 그리고 이제 알제브라2랑 지오메트리도 에이옵스 출판사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문제들은 살짝 어려운 편이에요. 이제 AMC10 같은 경우는 Art of Problem Solving Volume 1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제브라2랑 지오메트리 때 나왔지만 약간 그 경제에 특화된 개념들 위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MC10 개념에 좀 더 맞춰진 교재도 있어서 이제 그 교재를 그 다음 텀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책거리 형식으로 책을 이렇게 띄어가는 형식으로 뭐 2회독도 가능하고 여름방학 특강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코스들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쭉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스킵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뭐 11학년 때, 12학년 때 어떤 수학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 문제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진도를 빡 땡기기보다는 뭐 A를 받는 게 대학 입학에 좀 더 유리하다는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자체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오메트리를 스킵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지오메트리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 같은 경우 특별히 큰 문제가 만들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중학교에서 보딩으로 넘어가는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지오메트리 수업을 들어도 애들이 실제로 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지오메트리를 좀 더 빡세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널스 프리캘크에서 A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프리캘을 들을까? 어널스 프리캘크 들을까? 선생님 결정해 주세요. 뭐 이런 부모님들 계시는데 학생을 알면 뭐 완전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학생을 만나보기 전에 그냥 상담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한국에서 뭐 중1 때 주니어 보딩으로 넘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따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면 모르겠지만 이 주니어 보딩 수학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또 여기 이제 젖어들어 1, 2년만 젖어들어도 수학 실력이 푹푹 떨어지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진짜 좋은 보딩 스쿨 가가지고 좀 그 수준 높은 수학 수업을 듣게 되면은 너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가급적이면 이제 9학년으로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주니어 보딩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 아널스 프리켈로 함부로 집어넣었다가는 GPA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정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B매스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 부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IB매스 선행을 통해서 100%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AP 캘큘러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의는 한국 수학 문과미적 공부를 했는데 뭐 A를 들어야 될까요? B를 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경우들 많고 그리고 뭐 어널스 프리캘크에서 바로 이제 BC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널스 프리캘크 하고 학교에서 캘큘러스 A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 B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A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한국 문과미적은 다항함수만 다뤘기 때문에 뭐 기본 개념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AP 캘큘러스가 실제로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A부터 수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는 뭐 어머님들이 걱정스레 그 상담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멀티베리어블 듣는 친구들 자체가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가끔 이제 이 3D 쪽에서 이렇게 헤매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여름방학 때 공간 도형에 대한 감각 자체를 많이 길러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트 C를 언제 보는 게 좋을까 이거 그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올해는 특수하게 그 밀린 시험이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봐버려야 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5개 이상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3개 이내로 틀릴 자신이 있을 때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거 풀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스스로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틀린 개수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이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CT 매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그 누적된 정보들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뭐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뭐 고혈압 판정, 뭐 무슨 수치가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건들지 않고 다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전반적으로 검사 결과가 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ACT 매스 결과 토픽별로 어떤 토픽이 약한지 이렇게 보면은 뭐 트리고노메트리가 약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오메트리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리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학원에서 분석을 해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통계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학원에 쌓여있는 경험치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이커즈는 뭐 ACT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SAT 같은 경우는 이제 결이 살짝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크리티컬 리딩 후에 수학 문제를 읽게 되면은 문제 읽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땐 좀 더 머리 아프지만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본문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데 이것 또한 약간 그 리딩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포스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손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성적은 필요하고 그렇다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미 이 친구들은 그 상처를 받은 것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그냥 암기한 부분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알고리즘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일단은 성적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기분 좋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교포는 약간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긴 한데 아메리카나이즈드 된 백인이나 이제 교포들 그 수학 문제 푸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은 수학 문제로 접근을 하지 않고 논리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면서 주어진 조건이랑 맞아떨어지는지 이렇게 체크업해 가면서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한국 애들은 수학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모르면 그냥 이렇게 스킵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은 많이 남는데 실제로 오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배합을 해가지고 최대한 오답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그 에릭센만의 차별화되는 수업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그 메이커즈에 오는 친구들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 그 들어오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태도들이 좀 좋기 때문에 뭐 다른 수학학원 선생님들 당연히 잘 가르치시겠지만 뭐 메이커즈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여름에 제발 온라인 수업이 안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름방학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즈 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켈다박 박수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라이브 설명회를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2020년 서머 프로그램 이제 케미스트리 제가 이번 여름에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또 들으시고 또 질문은 설명회 이후에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화면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보시면 케어다스 마스터링, SAT, AP, IB, 케미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제 여름은 사실 항상 중요한 아이들에게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선행들 또 문제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미스트리 에듀케이션 메이저 했고요. 또 이제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케미스트리 대표 강사 또 마스터 프랩이라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보시면 제 온라인 샘플 렉처들 또 보셔서 저희 강의 스타일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저희 이번 여름방학 시간표인데요. 이제 최대한 학생들이 듣기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같은 수업을 좀 배치를 했어요. 레귤러 어너스 케미스트리 코र्스가 월수금에도 있고요. 또 화목토에도 같은 내용의 선행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시간에 들으시면 되고 17번 42.5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씩 수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17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P 케미스트리 선행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름이 Fundamental AP Chemistry 코र्스가 있고 이제 그냥 AP Chemistry 코र्스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수업은 2시간 반씩 17번이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퀴즈가 매일매일 30분씩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퀴즈를 푸는데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AP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루어야 돼서 그래서 그 퀴즈 시간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오는 건 3시간씩이 되겠고 또 이 AP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2시간인데 퀴즈가 30분 있어서 이제 매일은 아니죠. 근데 2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은 2시간 반씩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T 케미스트리 개념 플러스 문풀 수업이 있는데 개념반이 9회 27시간 그리고 문제풀이 반이 11번 22시간 그러니까 막 테스트 1시간 풀고 2시간씩 1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부터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요 월수금만 들어주시면 되고 그냥 문제풀이만 하면 된다. 물론 총정리는 할 겁니다. 총정리는 하지만 그래도 바로 실전반을 풀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친구들은 실전반으로 바로 와주시면 막 테스트가 이제 1시간씩 그리고 2시간씩 17번에 34시간의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B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씩 17번, 2시간씩 17번 이렇게 해서 Year 1, Year 2가 수업이 준비가 돼 있고 둘 다 HL의 경우에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케미스트리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무래도 9학년 때는 바이오나 피직스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보통 10학년 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10학년 때 레귤러 또는 어너스를 듣게 되고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레귤러랑 어너스랑 구별이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게 듣고 11학년 때 가서 AP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학년 전에 시험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이스쿨에서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뭐 이과랑 related 되어 있는 any kind of major in university 뭔가를 하게 된다면 칼리지에 가서 케미스트리 같은 거 정말 어떤 기초 과학이라 하죠. 펀더멘털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가 related 되지 않은 과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래서 케미스트리 거의 다 합니다. 이과 친구들은 정말 거의 100%인 것 같고요. 문과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그래도 사이언스를 하나쯤은 해야 된다면 뭐 다른 거를 하기도 하지만 케미스트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케미스트리를 우리 친구들도 어머니들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쉽다고 하던데 뭐 그냥 좀 외우면 되지 않나? 케미스트리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대표적인 미스컨셉션이고요. 이제 바이오나 피직스라는 과목과 이제 사이언스가 세 가지가 굉장히 다 컬러가 다릅니다. 바이오는 이제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도 뭐 아무리 이해를 잘하는 친구라도 아무래도 메모라이제이션이 좀 꽤 많은 과목이죠. 또 피직스는 메모라이제이션을 하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야 되죠. 이해는 해야 되지만 메모라이제이션보다는 거의 어떤 피노미나에 대해서 그거를 계산해서 수식으로 mathematically solve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피직스의 랭귀지는 수학이다. 뭐 이런 스타일의 두 개의 과목이죠. 근데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거가 일단은 한국 과학, 한국 학교의 케미스트리는 외우는 게 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 과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과학에서는 케미스트리에 메모라이제이션이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SAT 케미스트리에는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있지만 많진 않고 AP에는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understanding 정말 얼마나 잘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설명, explanation, application, the error analysi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주는 게 케미스트리고요. 그래서 선행을 하냐 안 하냐가 학생들의 그 1년에 굉장히 많은 엠팍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외워서 풀고 싶은데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럼 수학적으로 복잡하냐? 수학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gebra 2 정도의 칼큘레이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알gebra 2도 필요 없어요. 그냥 케미스트리는 다 계산기 쓰게 하니까 정말 사실은 for function 그냥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들이 99%입니다. 레귤러 어너스까지는 다 되고요. AP에 가면 로그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 로그가 복잡한 로그가 아니고 그냥 칼큘레이터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로그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이가 못해서 케미스트리를 못한다. 이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베네핏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뭐 나쁠 건 없죠. 그런데 케미스트리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좀 다른 유니크한 서브젝트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미스트리는 정말 어떤 그 natural phenomeno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phenomenon을 설명하거나 에러를 설명하거나 lab을 디자인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말 이해를 잘하냐, conceptual understanding, 개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erminology라는 것도 뭐 어떤 막 무슨 라틴어를 외우는 이상한 terminology가 나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terminology를 얼마나 clear하게 써서 정확한 설명을 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선행을 했을 때 굉장히 베네핏이 큰 과목이라서요. 사실은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물론 모든 수업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케미스트리를 잘 배우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보는 거는 10학년 올라가기 전에 하는 케미스트리 선행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개념을 제대로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해야 우리 친구들이 케미스트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맛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빌드업해 나가면서 정말 배우는, 정말 러닝을 하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요 언어스 코र्스라고, 언어스 레귤러 마찬가지인데 그 선행 코र्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GPA도 잘 준비하고 하다가 겨울 방학에는 저희 에스테틱 케미스트리 컨셉, 그러니까 요거랑 좀 달라요. 개념은 개념인데 이건 정말 텍스트 베이스에 깊이 있는 설명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험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그런 개념 총정리를 해서 이제 2학기 GPA도 잡고 또 봄방학에 있는 에스테틱 케미스트리 5월 6월 엑셈에 대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도 잡고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 3월 내에 문제풀이를 하고 5월, 6월에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름방학에는 AP 케미스트리에 좀 깊이 있는 디퍼한 선행 수업이 있고요. 이 부분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1학년 때 GPA를 잘 받아야겠죠. 잘 받고 겨울방학 때 다시 마찬가지로 컨셉 수업을 합니다. 요거랑 달라요. 이거는 좀 더 교과서 스타일의 굉장히 어떤 월디한 그런 교과서 스타일 어떤 딥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깊이 있는 이해, 이거를 정말 기초부터 다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윈터 브레이크 때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AP exam, 테스트 오리엔티드의 그런 수업으로 컨셉과 챕터별로 FRQ를 싹 잡고 가면서 2학기 GPA를 이제 컴플리트한다, 마스터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봄방학, 이제 지금 요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인데 5월에 AP exam 볼 때까지 정말 막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첨삭해 코멘트를 해줘요. FRQ를 제가 일일이 채점을 해서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분석과 어떤 부분이 우리 스탠다드스 엑삼, 오피셜 엑삼에 비춰봤을 때 이 친구가 좀 모자란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때 만약에 요 5월, 6월에 아직 시험 못 봤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기 가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학년 전에 AP 케미스트리와 또 에스테틱 케미스트리 익삼 스코어가 다 끝나는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수업을 준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귤러 케미스트리 코र्스 같은 경우에는 예비 10학년 이고 교재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제가 요 골드버그 요 선생님이랑 컨택을 했고 제가 허락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 책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컨사이즈하면서도 좀 내용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교재를 같이 이용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서플리멘터리로 제공을 하고 그래서 70에서 80% 정도 진도가 나가고요. 100% 나가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100% 진도를 못 나가는 학교가 대부분이라서요. 제가 전체 내용의 7, 80%가 나가도 저거를 1년 내내 하시는 쌤도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책에 100%를 다 나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봄방학 정도까지는 뭐 아무리 그래도 한 1월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커버를 할 거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깊이 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케미스트리를 공부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쉬어한 그런 어떤 얕은 그런 샬로우한 그런 전달이 아니라 그런 막 제가 지식을 크라밍하는 이런 식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이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텍스트북 프로블럼 스타일의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GPA 완벽한 대비 심화된 내용들도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회 수업인데 수업은 2시간 반씩이고요.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번 정도 굉장히 많이 퀴즈를 봅니다. 이게 막 긴 퀴즈는 아니야. 그래도 그때 학생들이 개념을 잘 이해했나, 이 내용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업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P 케미스트리 코र्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10학년 때 케미스트리를 들은 친구들이 AP로 넘어갈 때 굉장히 케어스입니다. 정말 카오스예요.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솔직히 잘 못합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거는 학교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요. 굉장히 딥하게 나가고 되게 어렵게 나가시는 학교가 있어요. 대신에 진도를 반도 안 끊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어떤 학교들은 정말 얕게 최대한 진도를 빼는 데 목표를 둔 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죠. 한국은 스탠다다이즈드 그 커리큘러가 있어서 쌤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꼭 나가야 되고, 그럼 학생들이 어쨌든 그 1년 동안 커버하는, 파스트루 하는 내용의 컨텐츠 양은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10학년 레귤러 아너스 케미스트리 코र्스는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많이 커요. 그리고 SAT 케미스트리도 아직 안 봤다.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기초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 케미스트리를 뭐 어렵게가 아니라 그냥 AP 케미스트리 레벨로 설명을 하는데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펀더멘탈 코र्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쉽게 하냐? 저는 제 성격상 아주 쉽게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쉽고 의미 없는, 들으나 마나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좀 완성도는 가져갑니다. 그러나 좀 스텝 바이 스텝, 좀 차근차근, 좀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7회 수업 동안 2시간씩 수업을 하지만 요 수업은 17회 수업 동안 2시간 반씩, 그러니까 매일매일 30분을 더 쓰면서 조금 더 자세한, 조금 더 그거와 관련된 파운데이션도 설명을 하면서 들어간다. 조금 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더 브레이크다운 하듯이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거지만, 케미스트리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한 친구다 라는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수업 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랑 또 개별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비기너를 위한 코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러닝을 하고 펀더멘탈, 파운데이션 내용부터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진도는 70% 정도 커버합니다. 딱 1학기 내용만 하는 거 전 좋아하지 않아요. 1학기 내용만 하면 아이들이 이 케미스트리 전체 빅픽처를 못 그리고요. 또 1학기 내용이 사실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되게 많이 스킵하고 진도를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딱 50%를 한다는 거는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나가줘야 되고요. 그래서 70%까지. 그리고 사실 뒷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뒷부분을 겨울방학 때 처음 듣는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아이들이 뒷부분은 전체를 2번 들어도 될 정도로 조금 자세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 일부는 여름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약간 반박음질 하듯이 겨울에 다시 이제 뒷부분을 좀 더 포커스해서 전체를 다시 다루게 될 때, 뒷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full understanding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수업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배웠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배운 친구들이 있죠. 우리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SAT 케미스트리가 뭐 800 아니라도 상당히 고득점으로 끝났어요. 좀 이런, 아니면 우리 친구가 또 딱 이과야.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컨사이즈하게 딱딱 이렇게 좀 축축축 이런 걸 배우는 걸 좀 좋아해요. 좀 챌린지하면 좀 더 좋고,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무조건 어렵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건 사실일 겁니다. 진도도 조금 더 나가고요. 2시간씩밖에 수업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더멘탈 코र्스보다는 좀 인텐스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이제 확실하게 우리 아이는 여기 들으면 되겠다, 여기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으시겠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는 기본적으로 줌달 교재를 쓰고, 제가 줌달이 이제 제일 유명하거든요. 저거 말고도 제가 이제 다른 텍스트북도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제일 메인으로 기본을 쓰고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보충을 하고, 제가 만든 또 부교재가 있어요. 제본책이라서 사진은 넣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같이 활용하면서 하고, 두 수업 다 매 수업 시간에 30분 일찍 와서 퀴즈를 보게 됩니다. 네. 자, SAT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교재는 제가 쓴 컨셉책하고, 여기 이제 챕터 테스트라고 이제 챕터별로 유형별 문제 모아놓은 건데, 요 두 가지 교재를 개념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바로 적용된 개념 요약, 또 챕터별 유형별 문제풀이.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레귤러 어너스 10학년 때 케미스트리 코र्스를 학교에서 들었다라고 한 친구들이 개념반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반, 요 개념반과 문풀반을 합쳐서 월수금 수업에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듣고 나서 이제 8월, 10월 시험이 있고, 요번에 코비드-19 때문에 요 9월 시험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9월까지 인터내셔널 엑삼이 있고요. 11월은 US only라고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11월도 인터내셔널이 보는 걸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노티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12월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캠에 대해서 기초는 있어야 된다. 막 태어나서 처음 들으면 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건 힘들고, 뭐 at least integrated science라도 어느 정도 기초는 있는 친구들이 개념반 들어야 되고, regular honors 들은 친구들은 요거 들어갔을 때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만 들었는데 개념반 오고 싶은 친구들은 또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수업이 같이 개념반이 9회,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11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화목토인데요. 이제 34시간, 1시간씩 시험 보고 2시간씩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풀바이나 실전만 모두 다 풀세트 문제 풀이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는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좋은 부교재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에 맞게 쓰고 있고 또 이제 HL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IB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선행 수업을 한다. GPA를 완벽히 대비한다. 그래서 IB는 아시겠지만 되게 자세히 나가는 스타일이죠. 진도는 그렇게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대신 딥하게 나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AP에서 1년이 외울 거를 IB는 2년으로 나눠놨어요. 물론 AP보다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굉장히 천천히 나가되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패스 페이퍼스에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프로블럼 소빙 하면서 GPA 완벽히 대비하는 이제 교과서 스타일의 문제, 패스 페이퍼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풀면서 이제 1년치씩 34시간씩이기 때문에 1년치 나가는 게 충분해요. AP의 반 정도의 분량보다 조금 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나가고 여기는 이제 매 시간마다 퀴즈 보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유닛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개념에 대한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 그리고 다양한 수업 교재 활용, 교과서, 뭐 제가 쓴 책도 있고 워크शी트도 있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다지는 수업, 그다음에 개념을 반드시 문제풀이에 적용, 응용,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제가 굉장히 아이들이 full understanding 하는 거 되게 포커스 하거든요. 그래서 full understanding 해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냐, 자기 말로 풀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고 퀴즈가 이제 많이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피드백, 또 모든 수업은 녹화돼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언제나 액세스해서 볼 수 있고 이제 아이들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이제 뭐 미국에 있거나 뭐 다른 나라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밖에 참여 못하는 경우들도 같이 온라인 수업으로도 퍼스피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주시하면서 열심히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다가오는 1년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설명에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AP 과목들,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한 AP 과목들, 그 다음에 유사코,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맨 먼저 시험 과목들, 즉 AP Computer Science A, 그 다음에 AP Statistics, 그리고 유사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사실 AP Computer Science A 말고도 프린시플이 있긴 한데 여름 방학 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코딩 관련이라든지 이론이 선행학습이 필요하시면 학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팀이나 개인 수업은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AP Computer Science A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AP Computer Science A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AP Computer Science A는 사실은 year-round coding task예요. 그래서 이건 또 역시 그 시험 측면에서 보면 FRQ랑 MCQ가 반반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보통 MCQ도 까다롭지만 FRQ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해요. 보통 Java를 이용을 한 AP Java Subse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ava의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이용을 해서 언어를 한정지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걸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해요. 특히 주관식 문제들을. 그래서 주관식 대비하려면은 이게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외운다고 대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 때 옵션이다라는 말을 안 들어요. 이번에 AP Computer Science A를 듣고 내년 5월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반드시 썸머 때 선행학습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한 2, 3년 정도 자바, 뭐 파이썬 이런 것도 여러 번 코딩 학원도 다녀봤고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서머 때 안 듣고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장은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코딩, 내가 뭐 앱을 만드는 수준으로 코딩 경험을 뭐 몇백 시간씩 했다 이런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코드를 다루는지, 사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코드를 뭘로 하는지, 자바라든지 C로 하는지 이런 거는 상관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코딩 경험하고는 사실은 살짝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고리즘을 위주로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 이런 거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한다, 이런 예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많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썸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썸머를 놓치게 되면은 윈터 때 애들이 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썸머를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요. 실제로 5점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썸머 때 들었고 안 들었고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자체는 이건 이제 메이커스에서 드리는 스케줄인데 여기서 이제 그게 두 세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두 개는 아이덴티컬하기 때문에 두 개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으셔서 두 개 다 듣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내 썸머 스케줄에 을 고려해서 뭐 캠프라든지 이런 거 다른 거를 피해서 적절한 거 기간을 선택해 주면 되시고 둘 다 완전히 아이덴티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뭐 3주 듣고 뒤에 나머지 한 주는 이때 B에서 듣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건 이제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주셔서 선행을 하는데 베네핏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도는 한 80% 보통 60에서 80% 정도 나가죠. 근데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정도 틀어놓으면 거의 겨울 이후까지도 세트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게 중요한 게 어떤 학교는 뒤에 나오는 OOP 부분을 더 먼저 한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50%만 했다고 해서 앞에 반이 개런티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꽤 포괄적으로 완성도를 상당히 높인 8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스탯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랑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연결이 될 텐데 이 스탯 역시 사실은 GPA 같은 걸 할 때 앞에 부분이 쉽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시니어들이 뭐 썸머 때 잠깐 듣고 윈터 이후에 어려운 게 나오는 것은 갈 때는 뭐 GPA가 떨어져도 큰 상관이 없도록 시니어 때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시험을 보시기를 원한다면은 이 스프링 때까지 꾸준히 잘 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앞에 부분의 GPA 높이려면 앞에 부분 퀴즈 같은 거 잘 보고 얘네들이 원하는 스페시픽한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어드레스하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썸머 들어주시면 상당히 1학기 때 유리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이런 사전학습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B반이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역시 자세한 시간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여름에 유사코 및 IOI 관련된 프로그램을 메이커스에서 신설했는데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유사코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보통 팀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마치 그 수학에서 ANC 같이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벗어나는 내가 정말 수학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학생들이 보통 ANC 그다음에 에이미 쪽으로 수학 대회 같은 걸 많이 하죠. 비슷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AP 정도 가지고서는 사실은 큰 두각을 드러낸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AP는 너무 제네릭하고 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AP에서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은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99%예요. 그래서 그 소수 1%를 위한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AMC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성격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번 테이크해도 되고 점점 내 스코어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고 이런 대회인데 주로 대회 실행되는 시기가 12월이에요. 그래서 여름은 좀 이르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건 여름에 꼭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이게 나중에 12월에 가서 바로 그때 뭐 몇 달 공부해서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언젠가 이제 뭐 지금이 학년이 어리다거나 아니면 아직 굳이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전혀 페널티 같은 것도 없고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점점 물론 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좀 그럴 수도 있으려나요? 하지만 내 성격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점점 높은 메달을 따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12월, 1월, 2월 요 주변 때 이제 monthly 컨테스트들이 많이 있고 3월에는 특히 US 오픈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했었던 사람들 총출동 전국 대회가 되게 됐어요. 보통 리저널 대회는 이런 나라마다 있는 대회는 이런 리전 대회 그다음에 전국 대회 이렇게 구별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두 단계를 거쳐서 지역 대회 선발 그다음에 전국 대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USA에서 하기 때문에 유사코인데 이거는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것을 참가하기 위해서 뭐죠? IOI는 오늘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무슨 실제로 올림픽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팀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유사코 같은 그 국가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꾸준히 얻어야지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올림픽 팀인데 그 베스트 멤버를 뽑아서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 이런 대회를 미리 가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IOI에서 참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지역 대회 같은 데서 또는 전미 대회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이거 상당히 좋은 그 애플리케이션 매트리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이 대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알고리즘 대회예요. 그래서 뭐 어떤 언어를 꼭 쓰든지 이건 쓰는 상관이 없는데, 뭐를 쓰든 간에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중요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efficient하게 하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대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브론즈 레벨만 해도 AP보다는 한 두어 단계 위에요. 그래서 AP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 유사코를 트라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AP를 꼭 들을 필요는 없는데, AP 레벨로는 코딩할 수 있는 정도 학생이어야지 이거를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용 언어에 대해서 많이 그 설명을 문의를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보통 C를 많이 써요. 가장 많은 게 C, 그 다음에 Jav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가 이거 버전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 C 비중이 조금 높아요. 주로 C를 탑 컨텐더들은 C를 주로 이용을 하는 게 많은 게, C가 efficient한 그 코딩을 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자바도 요즘 많이 좋아져가지고 빨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는 C였기 때문에 그 C 모듈들을 사용하는 C++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는 C지만 자바도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고, 요즘 들어 각광받는 파이썬은 퍼포먼스 언어라기보다는 좀 쉽고 포괄적이고 이런 언어이긴 한데, 요즘 들어 많이 쓰기 때문에 점점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C, Java, Python 요 것들이 주 언어라고 보면 되고, 보시다시피 문제는 이게 실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면은 input format, output format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포매팅 하는 거, 어떤 식으로 파일을 쓸 건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일반적인 학부적인 대회랑은 살짝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시다시피 좀 수학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들을 풀 때 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코드로 전환을 하는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그 이사코를 한 다음에 어떤 게 좋냐, 그거 자체로 뭐 메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IOI를 가면 좋은데, 여기 보면 다 골드 메달을 받아서 웃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팀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미국 팀이에요. 미국인들 전부 다 이제 에이전들이, 물론 그 수학은 에이전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조금 재미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그 대표팀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7위인가 했죠, 아마.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수업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브론즈 메달을 겨냥을 한 팀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겨냥하려면 플래티넘도 겨냥하려지 왜 브론즈냐. 그런데 사실은 브론즈도 힘들어요. 맨 처음에 AP 막 한 학생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그런 기본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AP를 갖춘 학생들이 브론즈를 이번 여름에 도전을 하려면은 어떤 게 필요한가, 어떻게 다른가 체험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참 재밌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필수적으로 거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문제풀이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꿰뚫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을 알아야지 문제를 80% 이상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겨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인 재량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겨냥한 반이 이제 베이직 반인데, 그 다음 반은 사실 여기서 이어서 가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 두 번째 반은 이제 브론즈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다든지, 브론즈는 뭐 언제 봐도 브론즈는 딸 수 있어, 나는 이제 그 이상을 원해,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은 사실은 원래는 팀 수업만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인롤먼트를 봐서, 현황을 봐서 팀 수업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일단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사람들마다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들을 공통적인 걸 추출하기가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아마 이 브론즈를 이후에 브론즈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공통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개별적으로 어드레스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PCSA 정도를 해서 이게 우스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 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꽤 오랜 동안 준비가 필요하고 단연간 여러 번 계속 해마다 트라이를 해가지고 하기 좋은 대회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플랜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코스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한 2, 3분 정도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그 AP 과목들만으로는 너무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힘들어요. 이 레벨이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사코라든지 이런 코딩 컴피티션을 원장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진정 내 실력을 보여주려면은 사실 이런 류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 봤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리서치 페이퍼를 써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그 플랜을 짜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요즘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많이 그 인지도가 높죠. 컨트롤 시스템은 이렇게 로봇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레벨에서 로보틱스를 접근하는 거고 옛날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각광을 받아왔던 앱을 만들고 앱을 실제로 앱 마켓에서 팔아서 그거를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조금 레어하지만 상당히 난이도 있는 토픽이라 내가 윈도우나 맥 말고 리눅스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지 이건 상당히 까다롭고 난이도도 높아요. 뭔가 굉장히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security, encryption 그리고 해킹 이런 쪽에서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스랑 게임 AI 이것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후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일부인데 인공지능에서 게임을 만드는 것은 알파고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NLP라는 것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챗봇, 시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뭐 그 한국통신에서 뭐 지니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게 그거라서 네, 그런 류의 voice activated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휴먼 언어랑 어떻게 컴퓨터가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지를 클래시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LP 관련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토픽들 많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제가 또 특히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포커스 에리어를 확장해 나가고 이제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AI라는 거,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말이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포커스를 점점 줄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narrow down 해서 어떤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사실 크게 뭐 supervised learning,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자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적이 있다. 이것들 이렇게 다른 학생들은 진행을 한다. 실제로 논문 썼던 적이 있고요.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MRI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알츠하이머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높은 액큐러시로 그거를 프리딕트하는 그런 분석 사례예요. 이건 이제 실제 논문을 위해서 케이스를 분석을 했고 머신러닝으로 알고리즘을 썼고 그 다음에 논문까지 완성해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 중에 unsupervised learning은 뭐냐면은 실제로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만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unsupervised learning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기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테스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게임 AI를 늘려서 기존적인 90년대 후반까지에서부터 완성됐었던 미니맥스 같은 알고리즘 말고도 요즘은 RL이죠. Reinforcement Learning, 알파고에서 썼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만 배우고 현재 게임 알고리즘에 확장을 해서 적용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메이커스 마켓 학원에서 저희는 이제 그 시험 과목들, 그다음에 대회 과목들, 그리고 나아가서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반이라기보다는 개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문의들 많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제이슨 리 오늘 설명드린 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에서 뭐 자주 문의 주시고 뵙고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자원도 없고 사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더 뛰어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접하고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강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서머 프로그램 Makers Mark Academy AP English Language와 AP US History를 담당할 라절 장지익입니다. 제 프로필하고 그리고 그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로필을 보면요. 저는 UCLA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교사 자격증 두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과목 관련 교사 자격증입니다. 학교에서 한국에서 국제학교 고등부에서 AP English와 그 다음에 AP US History, AP US Government를 담임한 그 교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사교육에서 이제 물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날 때는 SAT하고 Subject Test 그리고 AP 시험 Proctor 그러니까 시험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한국 최고의 그 온라인 강의 회사인 masterprep.net에서 AP 과목을 5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개가 AP English Language, AP English Literature,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그리고 AP Human Geograph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중학교 학생을 위한 사회 과목과 영어 과목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등학교 그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뭐 진학에 관련돼서 뭐 컨설팅도 하고 지내고요. 그리고 이 메이커스 마크 학원에서는 AP 잉글리시 과목 2개 다 그리고 그 사회 과목 AP US History, US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 Human Geography 그리고 중학생들을 위한 북클럽과 사회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AP 잉글리시 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고등학교에서 1년간 배우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리고 영문학이나 그 시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연설 그리고 신문 기사, 리서치한 어떤 자료, 위인전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non-fiction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글들이 어떤 기술로 쓰여졌는지 왜 신빙성이 있는 글인지 왜 설득력이 있는 글인지 그것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배웠으면 그 기술로 에세이를 또 써야겠죠. 그런 에세이를 세 종류의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요. 에세이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과목이 됩니다. 강의 특징은요. SAT하고 AP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그 가르칠 때 한국식 영작문이 아니라 미국식 영작문 기술을 좀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미국식은 좀 더 강력하게 쓰는 어떻게 보면은 돌직구를 던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강력하게 꽂는 그런 에세이, 그렇게 쓰는 에세이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때 학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강의를 하지 않고 기술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과목을 학문적으로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하지만 학원에서는 기술적인 요소를 배워서 뭔가 이 성과를 빨리 내는 그런 것을 이제 얻어내야겠죠. 그래서 그게 학교와 학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학원에답게 그 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강의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로 이 AP 랭에서는 에세이를 3개를 쓰게 되는데요. 신테시스 에세이 이것은 다양한 AP 시험, AP 잉글리시 랭뿐이 아니라 뭐 히스토리든지 어떤 다른 어떤 시험에서도 신테시스 에세이를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이게 진짜 시험 그 문제인데요. US 히스토리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런 그 문제를 통해서 신테시스 에세이를 쓰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gumentative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샘플을 보게 되면 AP 월드 히스토리에서 직접 가져온 이 프롬프트입니다. 그 월드 히스토리, US 히스토리, 유로피안 히스토리, US Government, Comparative Government에서 에세이로 꼭 쓰게 만드는 그 FRQA 에세이가 있어요. 그 에세이 포맷을 AP English 랭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AP 시험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Rhetorical Analysis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AT 에세이
포맷하고 같습니다. 원래 AP English Lang Essay인데 SAT에서 2016년도에 SAT 포맷을 바꾸면서 AP Lang Essay를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리지 볼드에서 그러는 거죠. 야, SAT 보는 너 학생들, 너희들 AP English Lang급으로 한번 에세이 써봐. 그렇게 해서 이 그 에세이 포맷이 채택이 된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이제 글 쓰는 기술을 많이 그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US 히스토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US 히스토리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배우는 필수 과목이 됩니다. 역사뿐이 아니라 미국 정치, 정부, 대법원, 판결문 이런 다양한 것을 같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 AP US 히스토리를 통해서 SAT와 Subject Test 그리고 다른 AP 시험도 또 같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AP English Language Rhetorical Analysis essay 문제입니다. 그리고 SAT essay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뭘 물어보느냐?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문을 읽고 왜 이 연설이 설득력이 있는지 설명해봐라. 그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US 히스토리를 배운 학생들은 1962년도에 무슨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죠. 당연히 시험을 보는데 그게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AP US 히스토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그만큼 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겠죠. AP English Language Argumentative Essay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은 모든 정치인은 어느 정도 자기를 좀 이렇게 부풀리거나 꾸미거나 약간의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을 대답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미국 정치인들을 알아야겠죠. 대통령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학생은 좋은 글을 쓰게 됩니다. US 히스토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글을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US 히스토리는 US 히스토리 시험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xample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2016년도에 우리 SAT가 바뀌었잖아요. 이 새로 바뀐 SAT. 이 SAT를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하고 칼리지 볼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브로셔, 책자를 내놓는데 책자 페이지 8을 보면요. SAT 리딩에서 읽어야 되는 지문, 여기저기서 막 가져다 쓰는 어떤 그런 지문이 아니라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쳐놨는데요. US Founding Document,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 관련된 헌법이나 어떤 다른 자료를 가지고 리딩 문제를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밑에 Great Global Conver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설이라는 건데요. 링컨 or 킹의 연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문을 가지고 SAT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링컨, 킹,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과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의 연설, 그런 것을 가지고 SAT에서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US 히스토리를 배운 학생들이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AP English Lang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넘버 원 AP 시험입니다. AP US 히스토리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1등하고 2등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AP Calculus B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6등입니다. 2.9% 정도의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 AP Calculus예요. AP Calculus가 16등인데 랭하고 히스토리는 1등, 2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글 쓰는 법,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법을 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많은 학생들과 같이 여름에 이 그 강의를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IB, AP, 이코노믹스 경제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리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기는 또 처음인데 또 생각해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했겠구나 또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에서는 2020년 여름방학에 어떻게 제가 경제학, 이코노믹스 강의
시간표 구성했고 또 AP랑 IB로 이렇게 나뉘어 열리는데 각각 AP, IB 어떻게 수강하면 좋은지 또 어떤 식으로 수업 구성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 강의의 제목은 The Real Econ, 살아있는 실감나는 경제학 강의다. 이런 의미에서 The Real Econ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 서머 프로그램은 AP와 IB 이코노믹스로 크게 나뉘어지고 그래서 제가 AP 관련해서 설명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IB 이코노믹스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과 썸네일은 제 마스터 프랩이라는 인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 인강의 첫 페이지 사진이에요. 리얼 이콘 시리즈란 이름으로 지금 제 강의가 올라와 있는데 저의 강의의 모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그리고 답이 보이는 풀이와 쉬워지는 문제. 왜냐면 이제 경제학 강의가 효율성을 따지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재밌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 경제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영외고 유학반에서 강의 중이기 때문에 컬리지 보드에 이 AP 티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컬리지 보드에서 주고 있는 정보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 프랩의 리얼 이콘 강의로 제 강의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현재 AP와 IB 이코노믹스 강사로 있습니다. 네, 먼저 AP 이코노믹스 강의 시간표인데요. 이번 여름에는 개념반이 열릴 예정이에요. 내년 5월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에 개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개념반은 마이크로, 매크로. 개념반뿐만 아니라 모든 AP 클래스들은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나뉘어 열려요. 왜냐면은 AP 시험 자체가 마이크로 따로, 매크로 따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개념반이 끝난 후에 바로 매크로로 이어질 예정이고 기간은 7월 첫째 주부터 8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이제 끝나도록 해놓았는데 이제 GPA를 선행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의 다음 학기 그 AP 클래스의 시작이 마이크로가 먼저 시작인 건지 매크로가 시작인 건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보통 그냥 AP 이코노믹스 이렇게 1년 과정으로 GPA 코스가 열리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가 처음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 특이한 학교들, 특이한 선생님들이 이제 매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부터 시작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실러버스를 학교에서 미리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쌤에게 메일을 보내서 내가 지금 선행을 하고 싶은데 미리 공부를 좀 하고 다음 학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마이크로를 먼저 들으면 좋을지 매크로를 먼저 들으면 좋을지 물어보고서 클래스에 수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B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어 1하고 이어 2로 나뉘어져서 열리게 돼요. 근데 지금 이어 1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탠다드 레벨하고 하이 레벨 친구들이 같이 묶여서 클래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어 1 친구들은 스탠다드 레벨, 하이 레벨이 함께 묶여서 강의가 열릴 예정이고 이어 2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레벨, 하이 레벨 나뉘어서 열릴 거예요. 하이 레벨 친구들은 아무래도 시험 그 파이널 exam에 페이퍼 3 부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한 주 더 저와 고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AP 이코노믹스의 수강 대상 친구들 AP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IB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AP 이코노믹스 수강 대상 친구들은 이제 내년 AP 이코노믹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네, 모든 친구들. 그리고 또 다음 학기 AP 이코노믹스 GPA를 선행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AP 이코노믹스 GPA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과정 쭉 AP 이코노믹스 전체 과정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학교는 1년 과정 자체가 이미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또는 1년 과정 전체가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나 자사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AP 이코노믹스 클래스가 내신으로 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와서 개념 들어주면 되겠어요. AP 이코노믹스 전체적인 1년 수강 순서를 쭉 말씀드리자면 지금 열리는 스텝 1 여름방학 기본 개념 강의죠. 그리고 또 학기 중에 GPA 클래스가 또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좀 중점적으로 GPA 클래스에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좀 제가 그때 맞춰서 학교쌤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좀 문제풀이를 해주고
또 학교에서 쓰는 교재에 맞춰서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겨울방학에 개념반도 열리고 또 역시 문제풀이반도 같이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봄방학 이후에는 실전 AP를 대비해서 이제 모의고사반, 최종 정리반 열릴 예정입니다. 자, AP 이코노미스의 개념 강의의 특징은 일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개념이 잘 되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문제는 계속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주춧돌 이제 집으로 치면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베이스죠. 베이스가 잘 깔려야 문제 응용하는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 정리를 이제 튼튼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실생활의 경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이론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지를 같이 설명해주면서 즐겁게 수업을 해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콜리지 보드가 이제 AP 시험의 주관사인데 콜리지 보드의 지난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아주 중요한 엑기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출제의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한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고, 또 표, 그래프, 그림, 애크로니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코노믹스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재와 문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시 IB 이코노믹스도 기본 개념을 다지는 건 무엇보다 항상 중요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IB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이널 이그잼에서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테스트 페이퍼를 가지고서 실전 에세이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다지고 원리를 파악한 이후에는 이제 바로 실전 에세이로 바로 들어가면 좀 친구들이 버거워할 수 있어서 특히 이어 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패스트 페이퍼를 가지고서 아웃라인 연습을 많이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페이퍼 실전 에세이를 쓰게 되면은 내가 학생 한 명 한 명 구글 닷으로 저와 같이 공유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에세이에 어떠한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지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에딧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개개인의 약점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IB 이코노믹스 강의의 특징은 역시 기본기 탄탄한 거는 항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생활의 경제 이야기가 특히 이 IB 친구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에세이를 쓴 후에 그 이그샘플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시오리를 적었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은 후에 이게 실생활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그샘플로 적용된다. 그 부분에 이그샘플을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이그샘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 지난 7년 이상 패스트 페이퍼를 역시 분석해서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 에세이 첨삭이 들어가는 게 IB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다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학생은 잘하는 부분이 어떤 학생은 에세이에서는 잘 안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별 에세이 첨삭이 매우 중요한 게 IB 이코노믹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 챕터 이후에 숙제는 늘 구글 닷으로 공유해서 친구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항상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전체적인 강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항상 매 챕터 이후에 퀴즈를 봐서 완벽하게 복습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해요. 그리고 그 퀴즈 점수는 수업 내용과 함께 부모님들께 리포트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역시 자기의 오답 정확하게 분석해서 오답 노트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운 내용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VOD로 녹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원할 때 학생들이 꺼내어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까지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어떻게 AP와 IB 이코노믹스 강의 이렇게 시간표 만들었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항상 여름방학에는 제가 1년 쭉 함께할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에 항상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설명회를 들어주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이 여름방학 수업 때 만나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